라운드 2 들어갑니다. 네, 사이즈도 보폭도 2X라지. 너무 웃기네요. 대형주를 의미할 텐데 오늘 또 줄줄이 신고가 나타났잖아요. LG전자, SK하이닉스 다 줄줄이. 대형주가 이렇게 특별히 센 이유 어떤 의미 좀 보일 수 있을까요? 뭐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기관이 마구잡이로 사니까 올라갔죠. 자, 이제 그건 농담이고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한다고 또 내일 대형주를 또 아침부터 갭상승에 팍 사고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아무리 좋은 종목도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 흐름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자, 다만 아까 이야기했었던 전체적인 윤곽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입니다. 우리가 오늘 뭐 그동안 막 소외받았었던 은행 업종이 뭐 은행 종목 마다 5% 정도 올라오니까 막 급등했다고 난리예요. 그죠? 예. 경기 순환적 흐름에 있어서의 반등하는 섹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구조적 성장 흐름, 여러분들, LG화학이 30만 원이 비싸다고 생각했던 분은 5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고, 80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안 올라간 걸 고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더 가지 않습니까? 그죠? 내일 모레면 100만 원 가까이, 100만 원이 되는 시점까지 완 부분입니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느냐, 순환적 경기 반등의 흐름을 갖고 가는 섹터를 공략하느냐는 여러분들의 성향 부분입니다.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까지 코스피 이익 성장 주도 업종 부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려주시죠. 저 얼굴보다. 도표가 더 중요한데, 좀 확대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올라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죠? 2020년 영업이익 증가율이 가장 컸었던 부분, 운송, 자동차, 화학, 소프트웨어, 반도체입니다. 2021년, 2022년까지 계속해서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센 부분 여러분들, 그죠? 반도체, 화학이라고 부분은 뭐예요? 2차 전지까지 포함해서 화학 다 강세. 그죠? 자동차, 만도, 현대, 위화부터 시작해서 다 강세. 그죠? 운송, 부터 시작을 해서 다 강세. 이게 영업이익과 연결된 겁니다. 그죠? 영업이익이 가야 수급이 밑받침되면서 상승하는 거고 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논리라는 거예요. 자, 11월 달에 뭐에 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지속 여러분들 이 수지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건 뭐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뭐에 이 미국 쪽 특히 이 지난 연말까지는 유럽 쪽에서 지배를 했다면 이제는 중국도 다시 그리고 잘 안 팔리던 미국조차도 그죠 판매가 회복되면서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구조적 성장 흐름을 갖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증권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주 중에서 증권업종은 국내 증시 거래대금과 회전율이 사상 최고고 지난 연말에 12월 증시 거래대금이 하루 평균 38조 3천억. 그죠?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부분이니까 실적의 정도 올라가서 지수 따라서 올라오는 거죠. 그런데 증권업종이 성장주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지수에 연동돼서 움직임이고 오늘 정도 부분에 있어서는 쉬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자, 은행업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시장에서 은행업종이 강세를 보인 이유, 그 부분과 연관져서 또 우리나라 은행업종을 볼 텐데 우리나라 은행업종은 항상 연말 연초에는 약세입니다. 왜 약세냐? 배당 안 받으려고 하거든요. 기관만 빼고는. 그죠? 그래서 금융투자 중심 매수세가 들어왔고 특히 유별나게 이번 연말에 은행업종이 약세를 보였었던 건 정부가 소상공인 그 대출해주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를 1% 내리고 이런 부분들이 또 악화가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실채권과 관련된 부분 이런 우려가 다 들어가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PBR 기준으로는 0.34배밖에 안 돼요. 저평가입니다. 근데 저평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매력을 안 둡니다. 그죠?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점진적으로 경기 회복 흐름에 있어서 은행주도 서서히 올라오는데 그런데 은행주가 10% 올라갈 때 그죠? 구조적 성장을 갖고 있는 섹터는 몇 프로가 올라가는지 보여줬잖아요. 시장이. 그 부분 2021년도 마찬가지다. 선택은 어떻게 할 거고 자금의 규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그죠? 안정적 흐름을 갖고 간다면 은행업종도 지금은 바닥이 나온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대형주 쪽이 올라가고 맞아요. 중소형주 중에서 종목별로 2천여 개 종목인데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 안 올라간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올라간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대형 쪽
대형 이름 있는 종목 부분들이 엄청나게 강했죠. SK텔레콤이 급등하고 LG가 장중에 20%까지 급등하는 흐름에 대형성 종목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2021년은 소재 부품 장비 르네상스 시대가 돌아올 거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 위험자산과 중소형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다만 오늘 보게 되면 뭐예요?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큰 바이오 제약 부분들, 오스코텍이 분위기 꽝 망쳐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적게 오른 부분이지요. 그런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도 쉬었고요. 그죠? DB하이텍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름 있는 종목들은 쉰 부분입니다. 자, 도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부장 정책 기본 방향에서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주력 산업 고도화, 그죠?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기계금속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신산업 창출의 미래 소재 바이오, 그린 에너지, 비대면 디지털 이쪽입니다. 그 다음 거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시고 귀로 들으십시오. 무슨 얘기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규제를 하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었던 부분, 그거 다 극복했잖아요. 극복한 부분이 이제는 그 길이다. 그죠? 일본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부분, 핵심 세계 품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다변화를 하고 자체 개발을 했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미국 시장 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모두 다가 대부분이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을 다시 갖고 가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나라 자력 갱생할 수 있는 강소 중소기업들이 태동할 수 있는 기반이 전년도에 마련이 됐기 때문에 올해 역시 초반 부분에 있어서는 대형주,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강소 중소기업이 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시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21년 소부장 르네상스 시대의 도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소부장 르네상스 부분을 좀 대비하자라는 쪽으로 봐도 되겠네요. 네, 거기다 오늘 뭐 차화전이라는 말 많이 들었는데, 우리 예전 몇 년 전에 차화정 때도 같이 했는데 차화전 때도 같이 하게 되네요. 김기수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섹터 부분 보고 있습니다. 사이즈도 보폭도 큰 2X라지의 대형주의 강세,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동안 전문가님? 네, 오늘 대형주 최근 들어서 보면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었죠. 그 앞에는 이제 삼성전자도 움직임이 나왔었고 SK하이닉스 움직임이 나왔는데, 사실 시장에 보면 대형주군들이 강세를 일단 유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성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도체 빅사이클, 뭐 슈퍼사이클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그 디램 가격의 그 회복세, 그 다음에 또 이 반도체 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1년 올해는 초호황을 누릴 거다. 그런 그 전망들이 상당히 우시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특히 전기차에 대해 가지고 최근에 상당히 이슈화가 되고 있죠. 애플에 보면 2024년도 애플카 출시하겠다, 그런 내용들 나왔고요. 그 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자동차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하고 또 뛰어들었는데, 그 부분 자체가 뭐냐면 결국은 LG전자,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은 배터리죠. 배터리고 그 다음에 LG전자는 그럼 전장이라면 결국은 전기차가 만들어야 되는데,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어떤 회사냐면 마그나 인터내셔널이 바로 완성차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부품 업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가지고 LG전자가 사실 최근에 불이 붙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LG 관련 그 종목들도 움직임 나왔었지만은, 자동차 특히 보면 그 부품 회사들 움직임 자체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죠. 거기다가 오늘 같은 경우 또 현대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은 또 움직임 자체가 나오고, 그래서 이 전기차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는 업종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반도체 업종을 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전기차 관련해서 특히 그 올해는 상당히 크게 핫한 그런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는 조금 주춤하고 있지만 이 바이오 섹터도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두 가지를 본다 그러면은 일단 그 전기차고 그 다음에 반도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앞으로 보면은 미래의 먹거리를 지고 가는 그런 그 두 가지 섹터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다가 바이오도 걸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여러 가지 그 시장에서 오늘 보면은 움직인 것이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같은 종목들이 상당히 크게 움직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게 되면, 판이 커지게 되면은 이 부품 업체가 자동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품 소재 장비,
관련 종목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시장 전체로 지금 봤을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수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무작정하고 지수가 뭐 크게 상승하니까 내 종목도 같이 가겠다 생각하기보다는 시장의 핵심적인 섹터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성장성이 부각되는 그런 그 부분. 특히나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느냐. 물론 반도체 좋지만 제가 볼 땐 전기차가 상당히 좋게 보인다. 그렇게 보고요. 그것이 뭐냐면 애플,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LG전자 그런 그 행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실제 뭐 삼성전자 따져보면 하만 인수하면 또 전장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렇다 보니까 전체로 봤을 때는 일단 그 전기차 관련한 그런 여러 가지 섹터들이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또 다른 부분인데 자, 지금 지수가 3,000포인트가 됐단 말이죠. 이 3,000포인트가 됐는데 지수 그동안에 지수를 끌어왔던 그 주도 섹터 그러니까 주도주들이 계속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거냐 그런 부분인데요. 사실상 말입니다. 제가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조금 너무 기대치를 크게 가지 말고 좀 조심해야 된다. 왜냐? 간단히 생각해서 말이죠. 제가 이론치로 정해냈던 이 코스피 지수의 목표치 3,247이라면 지금 3,000포인트 넘었죠. 이제 해봐봐야 불과 이 10%도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1파와 균등파 나왔을 때 3파동이 3,247한 이론치가 나오는 것인데 연장파가 되면 3,800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은 지수가 상승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도했던 종목들이 추가 상승하는 그러니까 대형주 같은 경우는 말이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10% 정도 남이 남았단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일단은 그동안에 이익을 내고 나온 종목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누리는 건 괜찮지만은 지금 새롭게 이 대형주에 적극적으로 배팅한 것은 조금 조심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통적으로 1월달, 2월달, 3월달 특히 1월달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강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십시일반장이었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은 시장이 바뀔 겁니다. 뭘로 바뀝니까? 대형주 주도의 그런 점에서 무조건 지수 오르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 자체가 좀 쉬어가면서 이 중소형주의 수익률 갭 양세가 나올 걸 보이기 때문에 중소형주의 급등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는데 집중할 필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반도체도 물론 좋지만 급등한 전문가님께서 전기차를 되게 두드러지게 보고 계시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께 3,200, 3,300 얘기하는 그 상단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그 10%, 20% 보고 매수하는 게 맞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대형주 같은 경우요. 그래서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라운드 2 화면으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